자, 오늘은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어깨와 무릎 관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승보 정형외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심승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오늘 성심껏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었는데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医療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척추나 뭐 관절은 노화와 관련된 건강 이슈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요즘에는 스포츠 손상이라거나 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손상에서도 젊은 분들도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나 노년에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관절은 왜 중요한가요? 관절은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되겠죠. 몸의 경첩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 전체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고 360개 정도의 관절이 있는데 그중에 210개가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음. 그런데 이런 관절 중에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가 되면 통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관절을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절이 360개나 있나요, 선생님? 어, 예를 들어서 두개골에는 여러 가지 뼈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관절로 다 보지만 네. 실제로 움직이는 뼈는 21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40대 직장인이신데요. 직장인 B 씨인데요.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뭔가 찌릿한 그런 걸 느낀다고 하세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이게 참 이 용어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네. 회전근개 손상이란 건데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깨 관절은 견갑골, 이 날개뼈가 흉곽에 붙어 있고 위팔뼈, 쇄골뼈가 만나서 어깨 관절이 되는데 그 어깨를 움직이게 해주는 힘줄이 앞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뒤쪽에 두 개, 총 네 개의 힘줄이 어깨를 둘러싸서 팔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힘줄들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래서 네. 이게 팔을 뭐 들거나 돌릴 때 뭐 어깨 통증이 있다든지 뭐 팔을 들기 어렵다거나 특정 각도에서 아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벌써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2261 님이요. 나이 57세 남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모든 관절에서 통증이 서서히 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번 음,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모든 관절의 통증이라 하면 굉장히 좀 브로드하죠. 범위가 넓고, 네. 네. 그래서 특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뭐, 이제 활동도 하시고, 뭐, 생활에도 종사하시거나, 뭐, 취미로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하면서 조금씩은 닳게 마련인데,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반드시 일단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느낀 경우에는 물론 뭐 아주 뭐 류마티스나 이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움직임도 덜해지고 근력도 약화되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느끼시기에 2주 이상의 특정 동작에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거나 어, 참기 힘든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스트레칭이나 꾸준한 음. 운동, 너무 뭐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일단 관절의 근력을 좀 유지하시는데 좀 초점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전에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회전근개 손상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특별한 외상이 아니고서는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 건 근육하고 뼈를 붙이는 부분을 힘줄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줄이 자꾸 쓰고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이 뼈를 당겨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게 팔도 쓰시고 세월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씩은 닳습니다. 이게 닳다가 어느 순간 심하면 이제 끊어지건 부분적인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전층 파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파열이 진행되고 나면 근육은 수축해서 당기기 때문에 뭐 그때는 아무리 뭐 쉬시고 약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적절히 회복시키는 뭐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그 손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되면 처음에는 뭐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적응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냥 특정 동작에서 팔을 올린다거나 뭐 특정 동작에서 뭐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고 파열이 너무 진행이 돼 버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을 못 들게 되는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조금 파열됐거나 전층 파열이 있더라도 파열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통증이나 야간 통증, 팔을 특정 동작에서 팔을 운전하시다가 뒷자리에 뭘 팔을 뻗으려고 할 때 네. 통증이라거나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지만 결국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팔을 못 들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관절염이 돼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가벼운 어깨 통증도 흘리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야간 통증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잠을 잘 때 너무 아파서 네, 설칠 정도의 통증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주무시다가 뭐 취침하시다 깨신다거나 네. 눕기만 해도 어깨가 시리고 아프다는 느낌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 잠이 들지 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드시고 좀 휴식을 취해 보시되 이게 너무 오래 간다.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런 질환들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좀 들어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질환이 있는데 오십견. 네. 네. 과도 뭔가 비슷한 증상들 같이 저한테는 이제 들리는데 네. 이 회전근개 손상은 오십견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십견 통상적으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약간 좀 그 일본식 표현이기도 네. 하고 아, 또 네. 50대만 오는 게 아니라서 요즘에는 그쵸. 정형외과학에서는 동결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깨가 얼어붙는다 이런 뜻이고요. 음. 어, 그 병의 진단은 진단적인 그 원칙은 어깨를 두 방향 이상에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 그리고 음. 어깨에 어떤 염증 상태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오십견이라고 그러니까 동결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동결견의 원인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 오십견 그러니까 염증 상태의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아. 다만 관절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회전근개가 모두 끊어진 건 아니고요. 음. 다만 오십견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결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타 다른 질환들도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손상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의사분들의 진찰소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처음 병원을 방문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오른손잡이신지 왼손잡이인지도 네. 여쭤보고 어떤 활동하시는지 그런 진찰소견 그리고 어깨를 움직였을 때 어느 방향에서 어떤 통증이 유발되는지는 저희 이제 의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검사를 먼저 해보게 됩니다. 병원 가시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냐, 안 아픈 팔도 왜 찍냐 그러시는데 이제 네. 저희가 엑스레이는 2차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좀 찍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괜찮은 쪽하고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뭐 뼈를 보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뼈의 변화라거나 네. 그런 걸로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는 뭐 시간도 짧게 걸리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확인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제일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진단율이 가장 높은 검사는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어깨를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뭔가 그게 어떤 그런 증상? 네. 그러니까 두 방향 이상에서 한쪽 어깨를 들었을 때 네. 전방거상 앞으로 든다거나 옆으로 돌린다거나 뒤로 돌린다거나 할 때 네. 두 방향 이상에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이 아. 된다거나 통증이 발생할 때는 동결견의 진단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요. 50대 주부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하시네요. 이 소리는 왜 나는 거죠? 소리는 저도 나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난다고 해서 어떤 병적 네.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소리의 원인이 그 관절 안쪽에 있는 어떤 그 조직들이 비우가 된다거나 음, 아니면 예를 들어 무릎이다 그러면은 그런 두꺼워진 부분들이 관절 뼈 사이에 끼어서 빠지거나 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그 우리 슬개골 무릎뼈가 이제 무릎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잡아주고 있는 대퇴근이 약해진다거나 음, 아니면 그 옆에 잡고 있는 지지대라고 부르는 인대들이 조금 느슨해진다거나 네. 그런 경우로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병적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가 나다가 없어지는 건지는 거기에 따라서 네. 진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원인이 다양할 수 다양할 수 있다고 있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근력이 약해지면서 네. 조직에 비우가 안에 들어있는 뭐 지방 조직이라거나 이런 게 네. 두꺼워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런 똑똑 어, 소리가 나는 것이?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래 간다. 그리고 통증을 네. 동반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퇴행성 변화나 다른 기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음, 일시적으로 뭐 1, 2주 정도 나다가 다시 없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다른 상태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네. 경과를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주변에 좀 젊은 친구인데 최근에 살이 좀 체중이 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늘 저에게 이제 호소하는 게 무릎이 너무 네, 아프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뚝뚝 소리가 나는 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과 체중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과체중일 경우에 굉장히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올라갈 음. 수 있고 밀접한 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체중이 BMI 뭐 정상 수치의 뭐 30 이상이라거나 굉장히 좀 비만을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그 정상 범위보다는 훨씬 높아지겠죠. 음. 그러면 관절이 닳는 원인은 보통 대부분은 찢어지거나 닳는 것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높아지고 체중에 걸리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는 가능하면 반드시 신경을 쓰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갑자기 체중이 늘어날 경우에는 네. 근육이나 이런 게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그 근력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많아지면서 불편감을 크게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어깨와 무릎 관절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심승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치료 옵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옵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런 지금까지 그냥 간단하게나마 어깨와 무릎 관절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 네. 일단 예를 들어 동결견 같은 경우에 초기에 좀 어깨가 아프고 살짝 정상 범위에 거의 가깝긴 하지만 네, 좀 불편하다. 근데 진단이 되었다면 가벼운 약물 복용이나 물리치료 그리고 스스로 스트레칭 하시도록 저희가 일단 음, 그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근력이 회복됨으로써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염증 질환은 적절히 약물이나 주사치를 통해서 회복해야겠지만 근력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굳어서 단순히 생기는 그런 통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꾸준한 물리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네. 회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진료실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래서 제가 걸까요? 진료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주사 치료를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 제가 염증은 잡을 수 있지만 근력은 못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항상 스스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가벼운 염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3개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뭐 오십견, 동결견이라거나 음,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관절 내시경 같은 걸 통해서 그 관절을 좀 풀어주고 네, 두꺼워진 인대 같은 걸 제거해주는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뭐 회전근개 힘줄이 만약에 찢어졌다 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일단 재생을 시키더라도 주사 치료로는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 물리적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힘줄이 붙어 있는 뼈에 네. 다시 복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사 치료를 병행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또 생각난 주변 지인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는 러닝하는 거를 굉장히 음.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 꾸준히 러닝을 해온 친구인데 네. 최근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음. 의사 선생님이 예. 이제 "러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음. 이 러닝이 요새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네. 뛰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그런데 사실 운동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적당한 운동이 저는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적당한 네, 운동은 그럼요. 적당한 게 어디까지 적당한 건지. 음.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러닝은 진짜 아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러닝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 그 달리는 방법이나 네. 뭐 자세나 뭐 충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일단 적절한 운동 하실 땐 항상 스트레칭, 네, 그 웜업하고 그리고 마무리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어떤 운동을 하시거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일단은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원인을 찾아봐야겠고요. 만약에 단순히 뭐 많이 써서 마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런데 뭐 특별히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강도를 줄이시거나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정도는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다시 10분, 20분, 30분 점진적으로 다시 늘려가시는 게 네.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지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근력을 늘리는 운동도 병행을 꼭 해주셔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잠깐 수술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이 네.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정형외과적 수술은 정형외과라는 말뜻 자체가 정상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인데요. 네. 해부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뭔가 힘줄이 음. 찢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연골이 많이 닳아서 기능을 못 한다거나 그런데 다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그건 뭐 무조건 뭐 여기에 맞으면 무조건 수술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어떤 상태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음. 어떤 운동을 즐기시고 삶의 질이 어떠신지 그런 걸 반드시 체크해서 네. 그리고 그 질환에 맞고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 문자 하나가 들었는데요. 03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 중인 68세 가장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관내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어깨에 석회화 염증이 생겼다고 하네요. 충격파 치료와 주사제 치료를 병행하여 받으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 싫은데 혹시 약물 치료는 안 될까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네, 그 어깨 통증 있으실 때의 회전근개 힘줄 질환이나 그 동결견 질환 이외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석회가 정확히 왜 침착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건 그 어깨 관절 주변에 말 그대로 분필가루나 네. 뭐 치약 같은 그런 조직들이 어깨에 침착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쨌건 물리적으로 어깨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음. 그래서 약을 드시면 통증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석회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은 뭐 충격파 치료라거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음.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 치료를 석회가 없어질 때까지 해보겠다. 음. 그런 건 통증도 많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석회만 아주 그 효과적으로 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네. 힘줄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그 음. 침착된 석회를 제거한다거나 네. 석회가 힘줄 안에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석회를 제거하다 보면 힘줄도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힘줄을 다시 뼈에 붙이는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겪으시기 때문에
너무 참으시면서 약물만 드시겠다 하는 거는 썩 현명한 선택은 아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가 봐야겠다.'보다는 '일단 참아 볼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이주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게 네네. 어떤 기준이 되나요? 어 2주 정도는 저희가 단순 통증일 경우에 단순 염증에 의한 통증일 경우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어느 정도 2 주가 지났는데 뭐 회복이 좀 되었다. 그리고 그 아. 이후에는 한동안 또 증상이 없다 그러시면은 지켜볼 수 있겠는데 그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해부학적 문제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음. 뭔가 찢어졌다, 닳았다 하는 걸 반드시 네.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2 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병원을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4755 님이요. 무릎 질환 질문입니다. 오래전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심해서 물 빼는 처치를 받곤 하다가 MRI를 찍고 활액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아 연골판이 찢어져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주시며 수술해도 물 차는 게 반드시 꼭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을 오래 먹었어요. 효과가 있어 물이 안 차는데 요즘엔 물이 안 차서 약을 안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무릎 옆 안쪽이 아픈데 수술을 반드시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음. 물 차는 건 이제 증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난다거나 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물이 차는 건데요. 물은 정상적으로 무릎 관절 안에는 어느 정도의 활액막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는데 염증 반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액막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내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 연골판 음. 쉽게 말해서 물렁뼈 같은 게 좀 찢어졌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차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 가끔 오시면 물 빼면 또 차니까 물 빼지 말아더라." 뭐 아니면은 뭐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스스로 이제 네. 서로 의논하셔서 네.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활액막염 자체가 문제였고 뭐 이게 적당히 한번 이렇게 천자하고 나서 뭐 염증이 효과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음. 네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찢어진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시면 그리고 통증이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골들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네. 저절로는. 그래서 꿰매 주거나 아니면은 그 부하를 걸리지 않게 하는 다른 뭐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통증이 계속 되신다고 하고 연골이 찢어진 상태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통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 체중이 실리거나 할 때 무릎에서 그 역할도 해주고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찢어진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찢어지고 닳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결국 무릎 관절염, 모든 관절염의 병인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통증만 없으면은 뭐 괜찮겠지 하시는 생각은 썩 현명한 선택은 아니시고요. 병이 없다고 아프지 않다고 병이 없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755 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의 열린 진료실 K 닥터스 듣고 계십니다.